사람의 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옛말에도 있지 않은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마음은 모른다고. 정약용 역시 말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이다. 그만큼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다. 당신도 본 적 있을 것이다. 강자 앞에선 공손하고 깍듯한데 약자 앞에선 돌변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 참 예의 바르고 겸손하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상했다.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툭툭 내뱉는다. 차가운 눈빛으로 대한다. 그 순간 식사 자리가 불편하고 같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얼굴이 화끈거린 적 있다. 아, 저게 저 사람 진짜 모습이구나. 겉으론 웃어도 힘없는 사람 앞에선 가면이 벗겨지는구나.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은가? 누군가와 가까워진 뒤에야 이 사람 왜 이래 하고 놀란 적 말이다. 말투는 친절한 듯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뒤에선 막말을 한다. 칭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비판 앞에서는 얼굴을 바꾼다. 대체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 권력자 앞에서 고분고분한 모습을 본 모습이라 착각하지 마라. 그건 두려움에 만든 가면일 뿐이다. 사람의 본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 힘이 없는 자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라. 남이 비밀을 알았을 때 어떻게 다루는지 보라. 돈과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 되갚을 수 없는 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라. 바로 그 순간 진짜가 드러난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살았다. 벼슬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진심을 보았다. 누군가는 비를 맞고 찾아와 떡을 내밀었다. 누군가는 담장 너머로 그를 모른 척했다. 벼슬 있을 때 허리를 꺾던 자들이 벼슬이 사라지자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래서 정약용은 맹자요이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의 진심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잃었을 때 드러난다. 고난 앞에서 남은 사람이 진짜고 이익 앞에서 온 사람은 가짜다. 당신이 먼저 낮아져 보지 않으면 사람의 깊이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그는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지위를 보고 웃고 있는가? 그 사람은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는 어떤 태도인가? 청소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대하는가? 바로 그 모습이 곧 당신에게 돌아올 얼굴이다. 사람 잘못 봤다고 자책할 것 없다.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보기란 원래 어려운 법이다. 정약용도 그랬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관리였다. 하지만 유배를 가자 모두에게 외면당했다. 그 고통 속에서 깨달았다. 사람의 본 모습을 한 번에 알아보는 지혜를 말이다. 오늘 그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다. 사람의 가면에 속지 않는 법을 알려주겠다. 상처받지 않고 평생 곁에 둘 사람을 판별하는 법을 나누겠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인간관계에 쏟지 마라.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과 보내라. 첫 번째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본 모습이 쉽게 드러난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사회초년생으로 막 입사했을 때, 그때 상사와 동료들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는 친절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점심때 같이 먹자고 했다. 누군가는 달랐다. 실수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이것도 못해? 한숨을 쉬었다. 군대는 또 어땠는가? 막 입대했을 때 말이다. 어떤 선임은 챙겨줬다. 천천히 배워 처음엔 다 그래. 실수해도 조용히 알려줬다. 어떤 선임은 막대했다. 군대가 어디라고 이 모양이야? 작은 실수에도 화를 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어땠는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사람 있지 않았는가? 평소엔 다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수가 줄었다. 대화를 피하듯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진 힘내세요 하더니 이젠 연락이 끊겼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당신의 고통을 무시했다.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익이 없으니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진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순 없다.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 있다. 사람의 진짜는 고난 앞에서 드러난다. 당신이 잘 나갈 때는 다 잘해준다. 그건 진심이 아닐 수 있다. 그건 기대와 계산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넘어졌을 때는 다르다. 그때 남은 사람이 진짜다. 힘이 없을 때 나를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가 진짜 친구다. 식당에서 남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당신이 작아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것이다. 조용히 등을 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 일 없는 듯 옆에 앉는 사람인가? 그 차이는 말보다 1000배는 정확하다. 정약용도 그랬다. 강진 유배 시절 벼슬 있을 때 허리 굽히던 자들이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비를 맞고 찾아와 먹을 음식을 놓고 갔다. 그래서 깨달았다. 고요할 때 머무는 자는 친구요. 나쁠 때 떠나는 자는 그림자다.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넘어졌을 때 더 정확히 보인다. 그러니 기억하라. 내 약함이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누가 함께 서는지 보라. 그 사람이 곧 당신의 진짜 곁을 지키는 사람이다. 당신이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도 연락하는 사람. 당신이 약할 때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평생 곁에 두라. 반대로 당신이 넘어지자 사라진 사람. 당신이 가난해지자 피한 사람. 당신이 낮아지자 무시한 사람. 그런 사람은 거리를 두라.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조건을 본 것이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본성이라면 약한 나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심이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픈 손가락이 있을 것이다. 돌이키기 힘든 상처도 있고 마음속 깊이 감춘 비밀도 있다. 그걸 괜히 꺼내는 사람이 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을 것이다. 처음엔 위로하는 척 다가왔다. 나는 너 이해해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이야기가 엉뚱한 데서 흘러나왔다. 많은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 약점을 꺼낸다. 조용히 잊고 싶었던 일이 그 사람 입에서 농담처럼 소비될 때 속이 서늘해진다. 그들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내 약점을 말한다. 내 이야기를 이용해 자신은 관대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려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의 겉모습보다 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그 사람이 그 허물을 가려주는가 아니면 꺼내어 조롱하는가, 거기서 본심이 드러난다고 했다. 약한 사람의 상처를 공감하는 척하며 떠벌리는 사람.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언젠가 당신의 약점에도 같은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다. 사람은 비밀 앞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그 말을 품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이 나뉜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것이다. 함께 울어주는 척하지만 속으론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일 수 있다. 정약용은 믿음은 말로 지키지 않고 침묵으로 지킨다라고 말했다. 비밀을 들은 자가 침묵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다시 인연을 맺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 침묵이 신뢰를 지키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가? 그가 남의 약점을 어떻게 말하는지 보라. 그 태도는 언젠가 당신에게도 똑같이 돌아올 것이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곧 본 모습이다. 당신 주변을 보라.
누가 당신의 약점을 알고도 입을 다무는가? 누가 당신의 비밀을 듣고도 가슴에 묻는가? 그런 사람을 평생 곁에 두라. 그 사람은 당신이 넘어져도 지켜줄 것이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지갑을 여는지 보라.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보인다. 당신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평소엔 검소하다고 말한다. 난 돈에 관심 없어. 물질적인 거 안 좋아해.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후하다.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차를 산다. 이건 투자야. 꼭 필요한 거라며 자랑을 한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잔돈까지 따진다. 모임 회비를 나눌 땐 잔돈까지 계산기를 두드린다. 내가 술 안 마셨으니까 덜 내야지. 선물할 때는 가장 싼 걸 고른다. 평소엔 의리를 말한다. 우리 사이에 돈이 뭐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하지만 막상 이익이 걸리면 달라진다. 같이 시작한 사업이잖아. 우리 반반하자. 악수까지 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자 계산이 시작됐다. 내가 더 많이 일했잖아. 그때 내가 더 투자했어. 결국 관계가 깨졌다. 돈을 빌려준 적도 있을 것이다. 급하게 좀 필요해.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처음엔 미안해했다. 정말 고마워. 곧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이쪽에서 말하자 태도가 변했다. 요즘 좀 어려워서. 오히려 짜증을 냈다. 왜 그럴까? 정약용은 말했다. 돈은 최고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돈 앞에서는 가면이 벗겨진다. 평소의 겸손도 의리도 사라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황금은 시금석으로 시험되고 인간은 황금으로 시험된다. 돈과 이익이 사람을 시험한다. 그 시험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당신 주변을 보라. 누가 이익을 나눌 때 양보하는가? 누가 손해를 볼 때 먼저 받아들이는가? 자기에게는 잔돈까지 아끼면서 남에게는 후한 사람. 이익이 생겨도 공정하게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평생 곁에 두라. 그 사람은 진짜 의리를 아는 사람이다. 반대로 누가 이익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가? 누가 손해는 남에게 떠넘기는가? 자기에게는 후하지만 남에게는 잔돈까지 따지는 사람. 이익이 생기면 혼자 가져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리를 두라. 그 사람과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마라. 누가 어떤 말로 포장하든 결국은 돈 앞에서 본심이 드러난다. 사람을 본 모습을 알고 싶은가? 그가 어디에 누구를 위해 돈을 쓰는지 지켜보라. 그 선택이 말보다 1000배는 더 정확하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다. 그런데 작은 일에도 폭발한다. 불처럼 화를 낸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공격적으로 변하는 위험한 사람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목소리가 커지고 웨이터를 노려본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개의치 않는다. 차가 끼어들 때마다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한다.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른다. 회사에서 실수가 생겼다.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낸다. 이것도 못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이다. 평소엔 친절하고 온화해 보였던 사람. 그런데 작은 일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경험. 아, 이 사람 진짜 모습이 이거구나. 왜 그럴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화는 누구에게나 생긴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다. 어떤 사람은 참는다. 심호흡을 하며 잠시 물러서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바로 폭발한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의 관계를 망친다. 특히 약한 사람 앞에서 화를 내는 사람을 보라. 점원에게 화를 내고 택배 기사에게 소리를 지른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만 분노를 쏟아낸다. 그런데 윗사람 앞에서는 어떤가? 참는다. 괜찮습니다 하라며 웃어넘긴다. 이게 바로 그의 본 모습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분노는 한순간 통쾌할 수 있지만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소진시킨다. 화를 내는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대가는 크다.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진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 당신도 그런 적 있을 것이다. 친구가 약속에 늦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하지만 참고 기다렸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정이 있었다. 참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정약용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곧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 주변을 보라. 누가 화가 나도 침착한가? 누가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가? 작은 일에도 참고 넘기는 사람. 화가 나도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평생 곁에 두라. 그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반대로 누가 작은 일에 폭발하는가? 누가 약한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만 분노를 쏟는 사람.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리를 두라. 언젠가 그 화살이 당신에게도 날아올 것이다.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 누구에게 화를 내는지 보라. 그 순간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본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권력을 쥐었을 때, 돈이 생겼을 때, 칭찬이 쏟아질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전엔 소탈하고 겸손하던 사람이 직책 하나 달고 나서 말투가 바뀌고 눈빛이 달라졌다. 옛 친구에게 연락이 끊기고 예전엔 함께 밥 먹던 사람을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지나치는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된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음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벼슬이 생기면 사람이 모이고 벼슬이 사라지면 마음도 떠난다고. 사람을 얻은 게 아니라 지위를 얻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정약용 자신도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벼슬을 잃고 유배를 가자 모두가 등을 돌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인연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칭찬을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도 낮은 사람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성공이란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증명된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말이 줄고 듣는 태도가 깊어진다면 그 사람은 지켜볼 만한 사람이다. 사람을 가장 빨리 알아보고 싶은가? 그가 잘 나갈 때 화려한 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떠올려 보라. 잘 나갈 때가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는 때다. 그 말과 행동이 곧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아야 한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그러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 남의 비밀을 다루는 자세, 이익 앞에서의 선택, 화가 났을 때의 감정 조절, 그리고 성공 이후의 겸손. 그 모든 장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정약용도 사람을 얻었다 생각했지만 지위를 얻은 것일 뿐이었다라고 유배지에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는 벼슬을 잃고 18년의 유배를 살았다. 그제야 누가 함께하고 누가 등을 돌리는지를 보았다.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이다. 점원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말이 없는 이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순간의 말투와 눈빛이 곧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또 하나 기억하라. 누군가의 말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참는지가 중요하다. 화를 참는 사람, 욕망을 이기는 사람, 비밀을 침묵으로 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인격자이다. 당신 주변에도 겉으론 친절하지만 작은 권력에 변하고 약자 앞에서 거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깝게 두지 마라.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칼날을 들이댈 사람이다. 반대로 당신이 어려울 때 연락해주는 사람,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 이익보다 의리를 먼저 보는 사람,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평생 곁에 두라. 그 사람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도 곁에 있을 사람이다. 정약용은 진짜 사람은 내가 지위를 잃었을 때 곁에 남는 자다라고 말했다. 오늘 당신 곁을 돌아보라. 당신을 조건 없이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오래 함께할 사람이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지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